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이번에는 논어 5번째 편 공야장 5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야장 5편은 총 2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위 공야장 하사대 가처야로다 수제 누설지 중이나 비기죄야라 하시고 이 기자로 처지하시다. 이런 구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야장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 편 이름이 이제 공야장 편이 됐는데요. 이 공야장은 개인적으로 공자의 사위가 된 제자입니다. 근데 그 공야장에 대해서 공자가 평가를 한 말입니다. 요 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선생님께서 공야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가처야로다 처할만 하도다 이랬는데 이게 안의 첫자인데요. 안의 첫자인데 저것이 이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공야장이라는 제자에게 당신의 딸을 이 사람의 아내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자가 공야장을 사위로 삼은 거죠. 근데 사위로 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딸을 그 사람의 아내로 줄만 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말로 어색하니까 사위 삼을만 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내 딸을 아내로 줄만 하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사위 삼을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공야장이 왜 사위 삼을만 하다고 공자가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수제 누설지 중이나 비록 누설의 가운데 있었으나 비록 저 누설이라는 게 포승줄을 말합니다. 포승줄. 그러니까 죄인들 잡아갈 때 손목에 묶는 그 줄을 누설이라고 그래요. 포승줄을. 그러니까 포승줄 가운데 즉 포승에 묶인 상황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 그 공야장이 죄인처럼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이 말이죠. 그러나 비기죄야라 그 죄가 아니다. 그의 죄가 아니다. 공야장의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 포승줄은 죄인을 잡아가는 그 도구인데 이 공야장이 죄인을 잡아가는 포승줄에 묶여서 가기는 했으나 그의 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억울하게 잡혀갔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저질러서 잡혀간 게 아니고. 그럼 그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람이 죄인처럼 묶여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서 죄를 저질러서 잡혀가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반드시 그런 경우만이 아니고 어떤 권력자가 자기 뜻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괘씸해서 잡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법이 잘못돼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죄인처럼 포승줄에 묶여갈 수 있는 상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자가 살았던 상황, 시대에는 공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무도한 세상입니다. 무도한 세상에는요. 무도한 사람들이 잡혀가는 게 아니고 유도한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요. 정의로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러면 그게 잡혀가는 게 어쩌면 그것이 더 당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일제시대에는 친일한 사람들이 잡혀가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하겠다는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의 죄가 아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가 죄를 지지 않았다라는 말 이상에 어쩌면 그 사람은 무도한 세상에서 도를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라면 내 딸을 아내로 줘도 괜찮겠다라고 하시고 이 기자로 처지하시다 그랬죠. 그 자식으로서, 이때 자식은 딸입니다. 딸 자식, 그 당신의 따님으로 그에게 아내 되게 하셨다. 그런 거니까 이제 사위로 삼으신 거죠. 자, 이게 이제 공야편 1장 1번 얘기고 2번 얘기가 이제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남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자위 남용하사대 방유도에 불패하며 방무도의 면허 형육이라 하시고 이 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이랬습니다. 남용이라는 제자가 또 있었는데 이 남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유도에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방유도에 불패하며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요 패자는 폐기되다 하는 패자니까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면허 형육이라 형육에서 즉 형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입니다. 죽임. 이 육자가 무서운 글자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요게 이제 시신 시체할 때 그 시인데 요게 육시입니다. 육시라는 말은 육시를 할 때 육시인데 이게 이제 죽은 시신을 데려다가 또 죽이는 것이 육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조리 막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는 걸 도륙을 하다 할 때도 이제 요 육자를 쓰죠. 이 육자는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임의 형벌로서 이제 죽이는 것이 형육인데 그 죽임을 면할 것이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죽임에서 면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뭔 얘기냐 그러면 유도한 세상, 무도한 세상. 나라에 유도하고 무도하고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한 건데 유도한 세상, 무도한 세상은 요거는 그냥 정상적인 나라, 요건 비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하면 상을 받고 악을 하면 벌을 받고 능력 있으면 등용되고 능력이 없으면 등용이 안 되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 나라가 말하자면 유도한 나라예요. 근데 무도한 나라라는 건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못된 놈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상적인 사회 운영의 시스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상하게 변질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도한 나라라는 것은 그 시스템이나 그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등용이 되고 능력 없으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폐기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나라에서 등용을 할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도한 세상이 되면 비정상적인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출세를 하게 돼 있고 정상적인 사람은 오히려 이제 해를 입게 돼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도 죽임은 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달리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일을 스스로 이제 안 하는 거죠.
그것은 비겁하다고는 조금 다른 얘기고 그냥 차라리 그런 그 세태하고는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그렇게 이제 관망하는 삶을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등용이 될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잘못된 세상에서는 그 세태하고 거리를 두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그런 이제 처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기형지자로서 아내를 삼아줬다 그랬는데 형님 딸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딸이에요. 조카 딸. 조카 딸로 아내를 삼아준 거니까 조카 사위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면 조카 사위를 삼을만 하겠다고 해서 조카 사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은 당신의 친사위와 조카 사위를 삼은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이 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이제 뭐냐면 공야장은 당신의 친사위, 남용은 조카 사위. 근데 이제 읽어보셔서 느끼셨듯이 공야장하고 남용하고 비교해 보면 남용이 좀 나아 보여요. 공야장보다. 그래서 이 남용하고 공야장 중에 왜 하필 공야장을 당신의 사위로 삼고 남용을 조카 사위로 삼았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이 논어를 읽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얘가 좀 낫고 얘가 좀 상대적으로 좀 못한데 만약에 더 나은 애를 내 사위를 삼고 좀 못한 사람을 조카 사위로 삼아주면 이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차라리 자기 친사위를 공야장을 삼고 좀 괜찮은 남용을 형님에게 이제 그 사위로 조카 사위로 이제 삼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게 뭐냐 그러면 피혐이라고 해요. 혐의를 피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혐의를 두지 않을까를 내가 일부러 피한 거죠. 자기 딸은 좀 더 나은 애한테 주고 조카 딸이라고 좀 못한 애한테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혐의를 둘까 봐 자기가 미리 그걸 피해서 좀 못한 공야장을 당신 사위로 삼고 이제 좀 나은 제자를 오히려 형님 딸, 조카 딸에게 이제 보내서 조카 사위를 삼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유학자들이 정리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고. 그것은 요 피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실제 있었던 우리 동양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남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피혐이라는 게. 내 행위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혹시 이것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해서 그럴 여지를 내가 미리 이제 회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염치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염치라는 것 때문에 이제 피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속 다 챙기는 그런 것들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저 피혐이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교장 선생님인데 내 아들, 딸이 내 학교에 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장 선생이 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혐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학교에 내 자식들을 입학을 시키지 않고 다른 학교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피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도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면 이제 이런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 피혐이라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럴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조심성은. 자, 그런데 이제 공자에게 그 기준을 들이대는 게 맞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었죠. 그것은 우리들의 수준으로 공자를 평가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같은 분은 실제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 사람들이 그럴 거니까 의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느라고 저런 식으로 했다고 보는 거는 철저히 그건 우리 시각으로 보는 거다, 공자를. 이제 그러면서 공자 같은 분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당당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고 그러지 않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의 기준이 내 자신이 그 사안에 대해서 당당하고 정당하냐, 그리고 이 상황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 딸, 남의 딸 그 문제만 가지고 지금 피혐이라는 논리는 그걸 가지고만 보는 건데, 아니 어떤 딸, 내 딸이나 조카 딸이나 이 배우자를 정할 때 어떻게 내 딸, 조카 딸 입장만 생각할 수 있냐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건 뭔데? 이 사람하고 내 딸이, 이 사람하고 조카 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봐야지 내 딸이냐 아니냐 이거 얘들은 그럼 뭐 선생님이 정해준 대로 조카 사위 하라고 그러면 조카 사위하고 그냥 사위 하라고 그러면 그냥 사위하고 하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 간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내 딸 조카 딸이 아니고 이 딸이 수준이 어떤지도 봤어야 됐겠고 이 조카 딸은 또 수준이 어떤지 봐야 되겠고 이 조카 딸과 이 사람이 어울릴지 이 사람이 어울릴지 이 사람이 어울릴지 이 사람이 어울릴지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공자가 했겠지 내 딸이냐 조카 딸이냐만 가지고 저걸 처리했겠냐 그거예요. 또 하나 뭐가 또 간과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조카 딸 내 딸만 나왔지 얘들이 나이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우리한테 없으니까. 그러면 이 딸은 얘하고 결혼할 연령대가 비슷하고 이 조카 딸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할 연령대가 비슷하면 그렇게 맺어줄 수도 있었던 것이지 저걸 그런 정보 하나도 없이 그냥 내 딸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뭐 피혐을 했니 말하니 이건 철저히 우리들의 인식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 것이라는 거예요. 성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부부로서 어울리는가, 그 다음에 그 부부를 맺었을 때 그 연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여건들을 봐서 결정을 했겠지 그것만 가지고 했겠냐 하는 것이 이제 정리된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위자천하사대 군자제라 약인이여 노무 군자자면 사언취사리요 이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천이라는 공자 제자에 대해서 평가한 대목인데요. 선생님께서 자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군자답다 이 사람이여 라고 군자제라 약인이여 약인이여 라는 게 이와 같은 사람, 이런 말입니다. 이 자천이라는 제자를 군자답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자가 군자답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군자답다고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공자가 이 자천을 군자답다고 하면서 왜 자천이 군자답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무군자자면 사원취살이요.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노나라에 군자다운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요것은 자천입니다. 그리고 요 언자는 요거 어찌언 그러는데, 이 한자에서 어찌라고 하는 표현은 육하가 자유자재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찌언이라고 해서 어찌라고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라고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다움. 여기서 군자답다라고 했으니까 이 군자다움을, 이것을 어디에서 취했으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자다울 수 있었으려면 어디선가 그 군자다울 수 있는 뭔가를, 요걸 이제 우리는 이제 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어디선가 이제 가르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본을 받았든지 어디선가 취했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이 사람이 노나라 사람이니까 노나라에 군자다운 사람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그런 걸 취했지, 만약에 노나라에 군자다운 사람이 없었다면 이 자천이가 어디서 이것을 취했겠느냐 라고 해서 이 자천이의 군자다움에 대한 칭찬을 하기보다 이 사람이 군자다울 수 있는 노나라를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나라는 공자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제후국인데, 이 노나라의 자천과 같은 사람이 군자다울 수 있는 본을 어디선가 이제 취해서 본받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군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군자답게 되는 것, 군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잘나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불모지에서 군자가 그냥 탁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을 이제 하는 것이다. 길러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글을 보실까요? 자공이 문활 사야는 하여하니 있고 자왈 여는 기아니라. 왈 하기야 있고 왈 호련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통 이 2장에서 공자가 자천을 군자답다라고 이제 평가한 것에 대한 그것을 듣고, 그런 평가를 듣고 자공이 그 평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공이 여쭙기를 저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야는 하여하니 있고 그랬어요. 이 사가 자공의 명입니다. 이름. 자공은 자고 사가 명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자기 이름을 직접 칭하면서 저는 어떻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천은 군자답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릇이다. 여자는 저건 여자라는 여자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저렇게 삼수가 붙은 너 여자, 2인칭 너 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 삼수 없이 저 여자라는 여자가 2인칭 너로 같이 쓰였었습니다. 너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려면 저 앞에서 공자가 군자는 불기다라고 한 말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천은 군자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너는 그릇이다. 근데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고 앞에서 했었는데 그릇이라고 해버렸으니까 너는 군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너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왈 학이야했고 어떤 그릇입니까?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반응인데요. 어떤 그릇입니까? 하니까 왈 호련이다 그랬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구수록 부수죠. 그러니까 호자나 연자가 다 구수록 부수가 달려 있는데 저건 이제 옥으로 장식된 제사 용기입니다.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예요. 제기.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의 먹고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고 신에게 특별한 음식을 바칠 때 사용하는 제기. 그래서 이제 옥으로 장식을 해서 귀하게 만든 제작한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 용도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릇이죠. 자, 이 장면은 공자가 자공이라는 제자에게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공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만스럽거나 불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그릇이다. 이런 것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자공이라는 제자는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논어를 보시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논어 뒤쪽에 가면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면 당시에 공자와 자공이 살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자보다도 자공이 더 훌륭하다고 평가를 했었던 제자예요. 아무리 공자가 뛰어나다지만 당신만큼 뛰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제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공은 너희들이 우리 선생님을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지만 세간에 그런 평이 있었을 만큼 뛰어났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공자는 스승이고 자공은 제자예요. 그러면 그 훌륭한 자공이 공자 밑에 와서 제자가 되고 공자 사후에도 어떤 누구보다도 선생님의 상을 지극정성으로 치렀던 제자가 자공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상단을 꾸려서 엄청난 돈을 벌렸던 거부장자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역량과 재능이 뛰어나고 부를 다 가졌던 제자가 어떻게 공자한테 그렇게 깍듯이 제자의 예를 다 갖춰서 했을까 하는 것은 공자에게 자공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을까 하는 것에 하나의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이거예요. 공자가 쉽게 얘기하면 자공을 쥐었다 폈다 해요. 쥐락펴락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공을 확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자공은 뛰어난 제자거든요. 어떤 그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최고의 그릇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공을 올려주는 겁니다. 억양이죠. 억양. 억양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컨트롤을 공자가 할 때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공이라는 제자에게 이제 그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자공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언어에 뛰어났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가르칠 때 누르는 방식은요. 똑똑한 아이들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은 옛날 어른들 말씀을 하자면 넘치는 게 걱정인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눌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 넘쳐버리니까 넘치면 이제 샌다고 표현을 하죠. 새면 끝입니다. 예. 밥이 뜸이 들 때 뚜껑 열어버리면 끝. 뜸이 들어야 밥이 이제 제대로 익혀지는 것처럼 뜸 들기 전에 그냥 새버리면 끝이라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눌러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자공을 그렇게 이제 눌러주는 거고 이게 똑똑한 제자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자극이 돼요. 근데 똑똑하지 못한 제자들한테는 누르는 방식을 쓰면요. 그냥 좌절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기가 꺾여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썼다는 것이
자공이라는 제자의 특성을 공자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억양을 통해서 제자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아야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공자가 자공에 대해서 이제 저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